자, 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 인사드립니다. 2부입니다. 오늘 3.1절 오늘 일요일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저도 자꾸만 컨디션이 오락가락해서 제 스스로도 약간 조금 짜증이 나긴 하는데요. 제가 한 달 반 됐나?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저번에도 어떤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석이 제가 주기적으로 한 3, 4년에 한 번씩 제가 결석이 오는데, 원래 제가 작년인가에 결석이 심하게 와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 결석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작년에 치료를 받았으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주기적으로 한 3, 4년에 한 번 왔던 거를 감안하면 지금 결석이 올 때가 아닌데 최근에 좀 결석이 와가지고 이 결석을 오게 되면 그 옆구리죠, 왼쪽 옆구리, 거기가 상당히 통증이 좀 심하게 와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달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통증이 좀 오는데, 통증이 오면 병원 가면 빨리 그냥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에 결석 치료 받다가 그때 한번 병원 되게 좋은데요, 좋은데 병원 가서 결석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에 안 빠지고 한 세 번 동안 계속 갔었어요. 이 결석이 이게 한번 생기면 치료 과정이 있는데 일단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한 위치가.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 위치가 안 잡히면 이게 잘 고생만 해요. 작년에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결석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조금 불편할 정도 느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또 작년처럼 몇 번 왔다 갔다 집 옆이면 괜찮은데 또 거기 가려고 그러면 또 좀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몇 번 왔다 갔다, 가뜩이나 요새 우한폐렴 이런 것 때문에 밖에 외출하는 것도 조금 삼가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할 수도 있는데 조금 심해지면 그냥 가서 한 방에, 제발 한 방에 치료를 받고 오고 싶어서 제가 좀 참고 있습니다. 근데 결석이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허리, 이게 이제 옆구리가 아프면 그 통증이 이 허리까지 전해져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아직은 좀 참을만 합니다. 참을만 해. 그러다가 또 이게 그 자리에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좀 이동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아프다가, 그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이 할 수도 없고 성의 없이 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매사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고 성의 없이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아, 자, 좀 2부는 조금 이제 가능하면 좀 옆으로 새는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좀 제가
피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무의식 중에 옆으로 셀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좀 신경을 써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번 폭락장을 이용해서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이거를 뭐 지금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아직까지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바닥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바닥이 뭐 확인되는 거, 뭐 제가 확인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뭐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닥이 확인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을 뭐 다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중심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의도로 제가 오늘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조금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목만 삼성전자, SDI, 삼성전기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근데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앞뒤 안 가려요. 그냥 뭐 골치 아프게 그 내용 들으면 뭐해? 그냥 제목만 핵심만 알으면 됐지.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시장의 어떤 흐름,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저는 항상 기준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뭐 가끔씩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예외는 없어요.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하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는 거죠. 뭐 코스닥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뭐 버티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시장에서 어느 날은 뭐 코스피 시장이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폭락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더 떨어질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도 지난 금요일 날 하루만 본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더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냥 기준을 제가 뭐 코스피 시장 따로, 코스닥 시장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코스피 시장으로 통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한 가장 주범은 누굴까요? 주범. 이걸 주범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적당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좋게, 그렇죠? 이해하기 좋게 이 폭락의 주범은 누굴까? 이런 걸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금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한두 번 던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 개인들 이 3대 주체죠. 그렇죠? 3대 주체입니다. 3대 주체. 시장에서 지금 크게 나눠서 3대 주체죠. 외국인 기관 개인.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이 3대 주체가 이 자금력이 제일 많은 쪽이 어딜까요?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서
자금력이 제일 많은 거. 아마 이렇게 언뜻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외국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기관인가?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그 자금 규모로 본다 그러면 개인이 제일 많습니다. 야, 그게 뭐 무슨 소리냐? 야, 무슨 개인이 무슨 돈이 많어? 그쵸? 개인이 하나하나, 그쵸? 일개 하나하나로 따지면, 그쵸? 하나하나 따지면 많은 게 아니죠. 나는, 야, 나는 겨우 뭐 돈 1,000만 원 갖고 하는데, 나는 한 2, 3천만 원 갖고 하는데, 그쵸? 근데 개인들은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 있죠. 전국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대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이렇게 딱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죠. 인원수도 개인보다 훨씬 적죠. 그렇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게 집중력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집중력. 집중력. 이 자금의 규모도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은 이 집중력이 좋고, 개인들은 자금적인 규모로 치자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크지만은 이거는 전부 다 집중력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뭐 그냥 뭐 종목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은 대부분 보면 뭐 특히 개인들은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 종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또 높아요. 사실은요. 그 개인들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근데 개인들은 사실 또 맨날 하락은 또 생각 안 하죠. 단기적인 하락은 또 코스닥 종목이 더 큰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종목들도 분산이 돼 있는 거죠. 코스닥 종목,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종목도 보면 뭐 우량주도 물론 있지만 또 잡주들, 테마주들, 뭐. 그렇죠. 물론 개인들도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든지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뭐 매매하시는 그런 개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종목, 개별주들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외국인의 기관들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기관 이 외국인들은 더욱더 종목에 집중화되어 있어요. 주종목이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재 이 코스피 시장에 이 낙폭에서 가장 낙폭을 키웠던 이 주범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물론 뭐 기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지수랑 연관된 외국인들이 물론 뭐 종목을 다 뒤져보면 외국인들이 소형주나 중소형주 그렇죠 대형주가 아닌 그런 종목들도 매도 친 게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금액적으로 사실은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게 아니고 근데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대형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대형주들의 그런 것들이 특히 지수랑 연동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것도 매도 칠 때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이번 그 시장의 폭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그렇죠 영향을 미친 주범은 우리가 뭐 기관도 물론 일정 부분 포함이 되지만 외국인이 사실 주범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면 잠시만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그렇죠? 시장의 뭐 시황 분석, 종목 분석,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핵심을 짚지 못하면
그 분석 뭐 핵심을 안 짚고 엉뚱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뭐 얼만큼 그렇죠?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핵심은 여기 있는데 딴 얘기하거나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그렇죠?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가치로 치더라도 가치로 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이제 이거는 코스피 시장에 그렇죠? 각 그 주체별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그렇죠? 외국인들 그다음에 개인들 그다음에 기관들은 뭐 여러분들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은행 뭐 기타 금융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이게 들어오는데 뭐 기관은 크게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보험은 그다음에 투신. 근데 투신도 말이에요. 예전에는 꽤 영향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투신도 그렇게 규모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금융투자 쪽에서 규모가 상당히 매도할 때도 그렇고 매수할 때도 그렇고 규모가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치더군요. 금융투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 근데 연기금도 사실 지수를 뭐 일종의 뭐 방어하는 역할로 본다 그러면 조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기금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지수의 강한 하락을 막거나 또 상승으로 이끄는 어떤 힘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시장에 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은 그렇게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 은행도 사실 은행은 원래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이 뭐 이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보수적인 집단이 은행에 무슨 주식 투자를 매수를 많이 하고 뭐 매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물론 보험 상품에서 주식에 연동한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나 매도의 규모를 본다 그러면 보험이나 은행이나 그런 뭐 기타 금융 뭐 사모펀드 글쎄요 뭐 사모펀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기타 법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번외로 놓으시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게 세 개가 메인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 최근에 이 규모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얼마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그것도 연속적으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제가 아까 뭐 코스닥 지금 뭐 따로 분석은 안 하겠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뭐 아실 거예요. 이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갔어요. 코스닥까지 합치면 뭐 더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들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도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뿔뿔이 그렇죠? 전국적으로 뿔뿔이 나 홀로 매수 뭐 이래가지고 종목도 다 분산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도 다 뿔뿔이 매수기 때문에 흩어진 매수기 때문에 지수 방어나 종목 방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외국인들 그렇죠? 보게 되면 특히 뭐 이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간에 매수가 들어왔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6천억대, 4천억대, 8천억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선물도 여러분들이 선물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선물도 뭐 7천억대, 8천억대 막 상당히 강한 매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기관들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이제 최근에 좀 저점에서 그렇죠?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워낙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그 저점에서 매수 들어온 거는 물론 지난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3,576억 작지 않은 물량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6천억 이상 매도를 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저점에서 조금 일부 들어온 건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매도를 치지 않았습니까? 강한 매도를 쳤죠. 특히 이 금융투자 그렇죠? 금융투자의 창구에서 대부분 그
매도 나왔던 게 대부분 거기에 미쳤던 거예요. 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조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선물로 넘어가면 선물도 뭐 제가 선물도 한번 잠깐 기왕 본 거니까 선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까 그 코스피의 현물 매도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 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매도 친 건 아니고 선물. 근데 선물 이제 외국인들은 이 선물 갖고 그럼 선물은 미래 가치니까 그렇죠?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미래 가치인데 그러면 선물을 매수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저기 바닥 잡을 준비를 하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데 글쎄 이제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답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 선물 가지고 조금 그 장을 조정을 해요. 뭐 종목도 조정을 하고 뭐 선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에 또 프로그램 매수도 또 연동이 되죠. 선물.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제 차익, 비차익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얘기 드리기도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건 제가 좀 생략해서 드리는데 뭐 선물로서 이게 뭐 장이 꼭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선물을 매수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선물 갖고 어떤 장의 위치라든지 종목의 어떤 흐름을 조금 조정하면서 현물에서 또 매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좌우당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폭락을 주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장이 그렇죠? 장이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성립이 될 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와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하나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바닥을 잡고 그렇죠?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위치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제 두 가지가 뭐 동시에 나오면 좋고 동시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렇죠? 매도해서 이것이 매수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수로 전환을 하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매도죠. 외국인의 매도가 급격하게 줄고 급격하게 준다. 급격하게 줄고 매수는 이제 안 들어오더라도 그렇죠? 매수는 안 들어오더라도 매도가 줄고 대신 기관이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최소한도 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인이죠. 외국인이 매도하던 거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해 준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매도에 급격한 많은 매도가 확연하게 주는 거죠. 대신 이제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와서 장을 끌어올린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계속 설명하다 보면 말이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길어지거든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그 왕성하게 들어왔던 매수 물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개인들의 매수에는 신용 물량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저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들의 어떤 신용 물량을 포함한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금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시장에서 매도를 유도해가지고 그렇죠. 매도를 유도해가지고 시장에 엄청나게 그 투매가 나오는 걸 유도해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하면 더 폭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저도 몰라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의 어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전환해 주는 거. 그렇죠? 그 두 번째 차선책은 외국인의 매도가 급격하게 준 대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번째 항목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뭐 일정 부분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일정 부분은 올라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정확합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성향하고도 상당히 그 일치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90% 정확해요. 이건 이제 기관의 성향, 그렇죠? 외국인의 성향, 그 다음에 개인들의 성향, 그렇죠? 성향 분석인데, 성향 분석이라는 게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렇죠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개인들은 뭐 고점에서나 바닥에서나 무차별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죠? 무차별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거는 개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렇죠? 엄청난 그 공포감이 들면 개인들이 그때 이제 투매를 하죠. 투매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해서 뺄게요. 그러니까 뭐 분석해서 뺀다기보다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개인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없네요. 좀 지우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외국인들보다 기관의 성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관들이 보면 이 바닥 근처에서 그쵸? 바닥 근처에서는 냄새를 좀 잘 맡아요. 바닥 근처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바닥 근처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 들어온다. 이때만 해도 이 개인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수할 때 외국인들이 때려요. 외국인들이 때립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는데 기관들은 요 정도 오게 되면 바닥에 올 수 있다 하는 위치에서 매수를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강하게 나오다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게 거꾸로 손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경우수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기관들이 좀 바닥 근처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닥 근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다가 그렇죠? 바닥을 잡았어요. 그렇죠? 바닥 근처 이렇게 올 때쯤 되면 요 근처 그렇죠? 요 근처에서는 분명히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기관적인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아서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동참해주면 좋은데 동참해 주더라도 그래요. 하여튼 기관의 성향만 먼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바닥을 잡았어. 그런데 그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바닥을 올라오는 요 초기 국면에서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요. 근데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일정 부분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떨어지기 전에 고점이었었어요. 근데 얘가 한 그 뭐 최소한 한 50% 정도 아니면 뭐 60% 정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요 바닥에서 잡은 거를 요 근처에서 때려요. 기관들은 이 새끼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종목들도 좋은 종목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뭐 제 방에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가 뭐 유튜브를 방송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알려지고 그러면 인원수 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종목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면
정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매수 기법 가르치는 것도 공개하면 그게 다 제 재산인데 제 지적 소유권인데 그런 걸 남들한테 다 그냥 다 공짜로 주고 싶진 않아요. 뭐 제가 무슨 자선 사업가입니까? 그 무슨 내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이거를 비공개로 제가 그냥 전환을 할까도 뭐 그럴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제가 다 공개합니다.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오면 때려버려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떤 그 매매를 하냐면 여기 바닥 찍고 요 정도 올라오는 요 구간 한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매수가. 그러면 이렇게 더 올라갈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더 올라오면 여기서 기관들이 때려요. 그러면 그때 개인들도 물론 때릴 수 있어요. 개인들이 이때 물린 게 있으니까 본전 생각이 여기서 왜냐면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물려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원래 이게 개인들이 뭐 많이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잘 안 나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물려 있다가 본전 근처 오면 때리기 시작해요. 그게 개인들의 본전 심리예요, 여러분들. 네? 본전 심리. 본전 근처에 오면 수익도 못 냈는데 그냥 저번에 막 한 20% 손실 났는데 한 30% 손실 났는데 본전 오니까 해피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목적은 본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수익 내는 게 원래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개인들은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목표가 바뀌어요. 뭘로? 본전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해당되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 본전 근처 오면 본전 찾았어. 그걸로 이제 만족해요. 참 이 주식을 하다 보면 한편에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코미디보다 더 재밌어, 저는. 저는 어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예전에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그런 뭐 전시회 같은 경우를 많이 안 다녀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뭐 음악회 무슨 뭐 런던 필하모니 필하모니 이런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악단이 오거나 아니면 또 뭐 피카소나 뭐 아니면 유명한 뭐 화가들 그렇죠? 고전 화가들이 뭐 전시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화가들이 전시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를 많이 시간 나면 그때는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거의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화가들 이렇게 그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가서 보면 저런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구나 정도로만 보지 그 그림 앞에서 뭐 감명이 있고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도 갔어. 제가 한 번은 이 얘기하면 또 옆으로 셀 텐데 제 얘기 그건 빼겠습니다. 그건 빼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여튼 웃기는 실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하죠. 그래서 아무리 뭐 유명한 화가의 어떤 렘브란트의 명화를 봤더라도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나 보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렘브란트의 뭐 그런 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런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나 보다.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한때 그렸었나 보다. 그 정도로 봤지. 거기서 무슨 그 사람이 어떤 역동적인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뭐 그 시대의 어떤 화풍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막 감상을 막 즐기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저는
이 주식 시장의 어떤 차트나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차트 같은 것도 그래요. 이 차트를 딱 보면 와, 저는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를 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친 건지도 모르죠. 제가 미친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차트를 보면 이 피카소의 어떤 유명한 그림 한 폭을 보는 것보다 이 차트를 보는 게 어떤 때는 더 인상적인 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 차트에는 모든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심리가 담겨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게 담겨 있거든요. 차트들이 종목으로도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딱 정지돼 있죠. 정지돼 있지만은 그렇죠. 특히 뭐 장중에는 물론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주말에 보면 정지돼 있는데 이 정지된 화면에서도 야 여기에서 보면 인간사가 다 있고 말이에요. 인간사가 있고 여기서 어떤 인간들의 심리,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유명한 화가의 그 한 폭의 명화를 볼 때보다 이걸 볼 때가 더 역동감이 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친 거죠. 또 말이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조금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더 이제 그럴 때 되면 기관들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인들은 또 본전 생각 때문에 올라올 때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본전 생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막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준단 말이죠. 받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럼 최종 여기서 보게 되면 개인들은 종목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은 수익을 내고 매도 치는 게 아니라 본전 정도에서 매도 치면 성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올라가면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거나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약간 후발로 들어와서 끌고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잘 가겠죠. 여러분들 요 하나의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타당성과 이유를 여기서 찾으셔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로 물론 뭐 주식을 1, 2년 한 사람도 이런 거를 아는 사람 충분히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경험은 사실은 뭐 한두 달에서 뭐 1, 2년 해서 이런 것들이 딱 성립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떤 기준치, 경력이 어떤 그런 게 쌓이면 이런 거를 이제 딱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이 하락할 때 주범은 외국인이다, 그렇죠? 외국인인데, 그럼 결국 이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 올라올 때 기여하는 것도 물론 기관이지만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선호 종목,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의 선호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도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은 이런 어떤 뭐 중소형주, 물론 일부 중소형주에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 중소형주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조금 얼마 정도 일정 부분 조금 편입을 하는 종목들은 물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종목을 살 때 보면 대부분 대형 우량주를 사요. 그것도 핵심 종목들을. 응?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나중에 뭐 댓글을 다루셔도 좋아요. 어?
조 대표 당신 뭐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 댓글을 다시면 제가 예?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중소형주나 이런 거에는 별반 왜냐면 그런 거 사봤자 돈이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돈이 안 되는데 거기에 왜 외국인들이 목숨을 거냐고. 개인들은 그런 종목에 목숨을 걸지만은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을 목숨 안 걸어요. 그 사람들은 예? 살 때 한꺼번에 뭐 수천억 수천억씩 사도 그리고 나중에 조 단위가 돼도 살 수 있는 금액 그렇죠? 팔 때도 언제든지 현금화하기 좋은 그런 그렇죠? 황금성이 높은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거지. 살 때도 조금밖에 살 수 없고 팔기도 어려운 종목들을 왜 사냐고요 외국인들이. 미쳤습니까? 이 나라까지 멀리서 들어와가지고 자금 끌고 들어와가지고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든 종목을 왜 사냐고요. 그냥 사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조금 사는 거야 조금. 근데 개인들은 맨날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렇죠?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맨날 그냥 잡주, 소형주 뭐 이런 잡주, 개별주, 코스닥 종목 물론 그런 종목 한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의 큰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답을 찾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시장 종목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개별주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시장의 바닥을 잡으면 일정 부분 올라가겠지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바닥 잡고 올라가면 모든 종목이 대부분 종목이 시뻘겋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한 폐렴의 테마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시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뭐 눈에 안 봐도 뻔하지요.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일정 부분 반등도 못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직전 고점 부분을 더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얘기하다가 뭐 이거 혹시 3부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2부에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다른 전문가들의 방송을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딱 머리에 꽂힐 수 있는 얘기들을 드려야 돼요. 그냥 종목은 하나 뭐 좋다고 설명드려도 그냥 뭐 그 회사의 뻔한 얘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들 그게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별로 큰 값어치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런 어떤 시장의 핵심적인 사항을 딱딱 찝어줘야죠. 여러분들 외국인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아까도 제가 뭐 외국인 기관들 요 얘기에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게요.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개인이 있어 그렇죠? 개인 여기 물론 개인 중에는 상당히 고수도 있고 그렇죠? 고수도 있고 그렇죠? 고수도 있고 중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매매 실력이 좋은 여러분들 맨날 기관들이 외국인들한테 당하잖아. 그쵸? 그리고 개인들은 기관한테도 당하잖아. 그러면
매매 실력으로 시작을 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역시 외국인들이 매매 실력은 제일 좋아요. 외국인들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은 3등이자 3등이자 시장의 밥이죠. 외국인의 밥, 기관의 밥.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시장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 이 주식시장의 생리는 외국인들이 기관의 돈을 털어먹는 것보다 개인의 주머니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의 뿔뿔이 흩어진 자금이 모이면 외국인의 자금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개인의 자금을 털어먹는 시장이 이게 생리예요. 그거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영원한 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타겟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똑해지면 여러분들이 털리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1등 주식을 사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 1등 주식. 뭐 1등 주식이 무슨 어떤 주식이 1등 주식이냐. 뭐 그건 뭐 약간의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1등 주식. 그리고 이 기관들은 약간 2등 주식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2등 주식. 개인은 뭐 뿔뿔이 흩어져. 1등 주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잡주 뭐 동전 주식 뭐 테마주 이거는 뭐 워낙 뿔뿔이 있으니까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이거는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근데 외국인들은 1등 주식을 좋아하고 기관들은 2등 주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상징적으로 1등 주식은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가 조금 색깔이 약간 퇴색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액분을 예전에 300만 원 하던 시절에서 액분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5만 원,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못 샀다고. 왜냐면 이게 한 주에 뭐 300만 원씩 하는 주식 뭐 200만 원 하고 그러니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에 액분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제 만만해졌죠.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옛날 액분 안 하고 옛날에 비쌌던 시절이 더 좋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싸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싸졌죠. 액분에서.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었죠. 근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손을 예전에는 개인들의 손을 많이 안 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개인들의 손을 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지금 거래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 쳤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를 받은 게 기관들이 매수한 것보다 개인들이 매수한 게 더 많아. 야, 이거 완전히 진짜로 대단한 거죠. 왜 예전에는 감히 개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한 주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주식을 어떻게 개인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매수를 하냐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대, 6만 원대 와니까 이제는 삼성 SDI에서 LG화학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대신 주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50배가 늘은 거죠. 그래서 언제 이 삼성전자가 대중화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의 손을 타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그 명성, 기업 가치 이런 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삼성전자 근데 참 이 얘기도 기왕 말씀드렸지만 그럼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렇죠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쳤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를 쳤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까도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 폭락해서 외국인들은 위험 관리 포지션 축소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쳤는데 가장 1등 주식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쳤겠죠. 그렇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빠서 매도를 많이 쳤겠습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을 봤을 때 매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다. 뭐 그 다음에 기관이다. 개인들은 이거는 뭐 그냥 영원한 예, 영원한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그냥 타겟이 되는 호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좀 이해 못할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해 못할 게 많이 있다. 외국인들이 매매 실력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제일 매매 실력이 좋은데, OCI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OCI 같은 경우. 그 외국인들이 좋을 줄 알면 외국인들이 왜 이걸 맨날 매도 쳤겠어요. 그렇죠? 그럼 기관들은 그 두 번째 실력이 좋은 기관들은 왜 맨날 매도 쳤겠냐? 맨날 개인만 들어와. 근데 왜 이런 거를 매수해서 순조를 했을까? 그런 생각. 왜냐면 이게 제가 일일이 뭐 종목을 이게 왜냐면 제가 참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이 대충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게 누구를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CJ 플래시웨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CJ 같은 경우 그렇죠. 플래시웨어 같은 경우 아니 이제 기업 가치라든지 뭐 영업이익 좋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매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할 때가 있죠. 그거를 때가 오면 그때 매수하면 되는데 왜 이런 종목을 왜 매수를 하자고 그랬을까? 왜? 아니 외국인들이 좋으면 이 종목을 매수를 많이 하겠죠. 기관들도 이 종목이 좋으면 매수를 계속 하겠죠. 개인들만 계속 들어와. 응?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의 낙폭이 더 커. 단기적으로 보면. 차마 다른 종목 다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해를 제가 무슨 이쪽의 지식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면 그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이해를 못하나 보다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왜냐면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또 무슨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사실 더한 얘기도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어떤 땐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이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뭐 지수가 바닥을 언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잡게 되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죠.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지만은 그죠, 매도가 강하죠 여전히. 하지만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최근에 조금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조금 들어온 게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금융투자 다른 창구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3,867억이 들어왔는데 요거 하나 빼고는 뭐 사실은 다 매도죠 사실은요. 이거 하나 갖고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매도가 안 나오고 매수 들어온 게 규모적으로 보면 조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완전 잡은 게 아니라 바닥 근처에 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이제 기관들의 형태, 그냥 과거 형태를 보면, 그러면 저런 거를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서서히 바닥을 의식하면서 서서히 매수가 저점에서 들어오는 어떤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시장이 꼬꾸라지면 저렇게 매수 들어왔던 게 다시 매도로 다시 나오면서 시장이 더 꼬꾸라지는 거지. 저 매수한 만큼 로스컷이 나오니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방향성을 확실한 거는 어차피 이 시장의 폭락을 주도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한 거니까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완전히 사그러들든지, 그렇죠? 완전히 매수로 전환 안 하더라도 매도가 완전히 이제 사그러들든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해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개별주나 개별주나 종목들은 별로 안,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관심도 없다. 응?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외국인의 매매를 추종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은 그렇죠? 외국인들은 1등 주식을 좋아한다.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약간 2등 주식을 좋아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 말은 맞긴 맞는데 다음 얘기 드릴 거는 약간 조금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단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약간 이제 삼성 SDI는 배터리 그렇죠. 뭐 스마트폰의 조그만 배터리부터 대형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 포스코 케미는 이제 그렇죠. 사실 포스코 케미도 무슨 완전히 뭐 저기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뇌와 관련된 다른 그렇죠?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삼성 SDI하고 포스코가 물론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2차 전지에 같이 포함된 종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개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삼성 전 SDI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렇죠. 최근에 여기서 보세요. 최근에 보면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금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이틀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글쎄요. 뭐 이것도 뭐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제껴두고 두 번째로 제껴두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죠.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주로 매수했던 그 주체 삼성 SDI를 주로 매수했던 주체는 기관들 보세요. 기관들은 물론 뭐 밑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지만은 이 매수 주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들의 매수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 주체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제가 더 기간 저 뒤로 가면 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보면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삼성 SDI를 그렇죠.
반면에 매수가 들어올 때 보면 분명히 기관들은 별로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뭐 매도한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 비유가 약간 좀 뭐 딱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별로 매수를 안 했어요. 매도한 날이 더 많아 사실은요. 그렇죠? 매수가 들어온 날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많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을 여기서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외국인들은 1등 주식을 좋아하고 2등 주식은 기관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액분을 해가지고 금액이 5만 원대, 6만 원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퇴색됐다 그랬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시절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매수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뭐예요? 기관들은 주로 이제 2등주인 SK 하이닉스를 주로 매매를 했던 그런 경향들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경향들을 외국인들은 1등주, 기관은 2등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사는 때 기관들은 기아차를 산다. 이런 식이죠. 그런 경향들을 보여요. 그건 제가 100%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 SDI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 회사는 분명하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런 머리를 스쳐갈 때 보면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회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약간 이제 말이 약간 옆으로 세면 삼성 우리가 그 2차 전지의 특히 이제 자동차 배터리 부분으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더 좋은 회사예요. 더 좋은 회사. 규모도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제가 빼겠지만은 LG화학이 더 기술력도 그렇고요. 그 규모도 그렇고 LG화학이 더 좋은 회사.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언뜻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얘가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만 놓고 보면 삼성 SDI보다 훨씬 좋은 회사죠. 근데 이제 이 LG화학이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2차 전지 쪽으로 분사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특히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LG화학이 SDI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삼성자가 들어가니까 삼성자가 들어가면 삼성자가 네임밸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LG화학 쪽이 2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삼성 SDI보다 훨씬 나아요. 기술력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술력도 LG화학에 삼성 SDI보다 기술력이 훨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더라도 조금 앞서요. 여러분들이 근데 LG 이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더 가전제품도 그렇고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좀 예외. 스마트폰은 LG화학이란다. LG 쪽에 조금 아무래도 삼성한테 많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스마트폰 분야 말고 예를 들어 가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술력에서는 분명히 LG화학이 앞서요. 삼성보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뭐 하다못해 무슨 진공청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LG화학인데 LG가 기술력이 삼성보다 한 단계 앞서요. 그런데 LG화학은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삼성이 훨씬 마케팅이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애프터 서비스도 서비스 그렇죠?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뭐 고장 났을 때 이런 것도 삼성이 앞서는 것도 있고. 근데 기술력은 조금 딸려요. 근데 대신 얘네들은 대중성을 더 따지는. 삼성은 대중성. LG화학은 뭔가 대중성에서 확실히 삼성한테 뒤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세탁기, 같은 무슨 TV를 만들어도 분명히 삼성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TV도 그렇고, 그렇죠? TV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더 많이 팔어. 그렇죠? 왜? 그리고 가격도 보면 삼성 게 조금 LG랑 비교해 보면 약간 쌀 수가 있어요. TV도 그렇잖아요. OLED TV랑 저기 삼성에서 만드는 TV하고 가격 차이가 삼성 게 싸지요. 그러면서도 품질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장사를 잘해. 마케팅도 잘하고. 근데 LG는 기술력은 앞서는데 조금 저기 삼성보다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또 물건을 팔아도 이익이 좀 덜 나와서 LG 그런 게 있어요. 근데 LG화학이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서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또 규모 면에서 훨씬 지금 삼성 SD보다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LG,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의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좀 부담스러운 뭐 그게 지금 같이 호황이면 괜찮은데 그쪽은 지금 많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얘의 어떤 하나의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분석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론으로 잘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시장에 크게 하락했던 주범이 외국인들이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시장에 강한 하락을 유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그런 가정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 많이 매도를 쳤으니까 다시 또 걷어들이겠죠. 그렇죠? 걷어들이면 그 종목에 다시 반등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주식도 물론 반등하겠죠. 하지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정 부분 반등했다가 많은 주식,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올라갈 주식,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주식, 뭐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못 가는 주식도 있고, 반등에 소외되는 주식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를 쳤지만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1등 주식, 외국인들은 1등 주식을 좋아한다. 이제 감이 딱 잡히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감이 안 잡히면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뭐 감이 안 잡히면 저는 크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때는 막 진짜로 어지럽더라고. 한국전력 같은 것도 그래요. 한국전력 같은 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국전력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쳐요. 기관들도 계속 매도 쳐요. 개인들만 죽어라고 매수해요. 이런 종목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매수하면 싼 거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언젠가는 이 종목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야죠.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어차피 이제 제가 좀 자유스러워졌으니까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못했거든요.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이 회사의 뭐 실적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방에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뭐 매수 매도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어디 갔어요?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하나 제가 들은 적이 있었냐면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거 아마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매물, 예? 매물 실종, 매물. 다시 매물이 뭐예요? 그렇죠?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매물. 응? 매물이 없대.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다 그러면 저 알려주세요. 이게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매물. 매물이 뭐예요? 매물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렇죠? 이게 종목이 이 종목이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올라가려 그러면 예? 매물은 하나의 저항대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물을 엄청난, 물론 얘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 얘도 반등하겠죠. 근데 얘는 엄청난 지금 매물대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응? 오히려 여기 현 위치는 신저가로 거의 지금 얘가 지금 신저가죠. 지금 신저가니까 여기는 신저가는 뭐예요?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대까지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는 이건 뭐 매물을 여기다가 매물을 논할 수는 없죠. 왜냐면 신저가를 가는 거니까. 하지만은 매물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 올라갈 때 그렇죠? 올라갈 때 물렸던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매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매물이라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보다시피 이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얘가 폭락을 하면서 그렇죠?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지금 24,700원 이상에서 그렇죠? 23,700원에서 26,500원 사이에 가장 많은 매물대를 지금 쌓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뭐냐?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다 손절했어야 돼. 그래야지 매물대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위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다 손절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 딱 듣고 제가 쇼크 먹었어요, 사실은. 응? 매물대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제가 웬만하면 제가 그냥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만 흥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종목을 왜곡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 돈 자기가 날리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어.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떤 종목 사서 개털이 되고 무슨 깡통이 되면 그 자기가 한 거니까 그건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지. 그렇지만은 자기 돈이 아닌 종목 사람들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줄 거냐는 얘기죠. 물론 그래요. 장기 때 뭐 장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제가 장기라고 만약 장기의 개념을 붙여서 얘기하면 장기의 개념을 생각하면 거래소 코스닥의 종목 아무 종목이나 사세요. 망하지 않을 종목, 망하지 않을 회사 종목. 그럼 모든 게 다 성립이 되는 거죠. 장기인데 뭐.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틀린 거를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틀린 거를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닌 거는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또 가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바닥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얘가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수와 연동이 되니까, 그렇죠? 지수와 연동이 되니까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얘도 바닥을 잡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그 디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그렇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작년도에 지금 뭐 중국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디램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디램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과량 그 아주 많은 재고가 조금씩 많이 지금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디램 가격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5G 그렇죠? 5G 상용화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데이터 서버들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5G 이런 시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의 어떤 재고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더군다나 지금 작년도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보면 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참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이 메모리, 그렇죠? 메모리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은 조금 약점이 있죠. 근데 금년 2020년도 뭐 작년부터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도 많이 이제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는 상당히 그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는 저 코스닥의 저 뭐예요? 코스닥의 그 네페스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특히 삼성전자가 작년에 보면 이 메모리가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랜드프레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엄청나게 최저가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랜드프레시 시장도 지금 최근에 랜드프레시도 지금 가격이 회복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전망으로 보게 되면 올해 최저점 기준으로 그렇죠? 랜드프레시 최저점 기준으로 최소한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 30%에서 40% 정도 가격 인상이 생길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랜드프레시 이게 지금 그 시장 경쟁에서 이게 규모의 어떤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모의 그 경쟁 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투자도 지금 많이 중국 시안 2공장에다가 지금 뭐 9조 5천억 투자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지금 뭐 1분기 지금 이제 3월달 조금 남아 있지만은 1분기를 넘어가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랜드프레시 가격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하락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삼성전자를 보실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뭔가 나빠서 매도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이런 우량 대형주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이런 거를 매도 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다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왜 개인들이 이 매수 들어왔던 것도 얘네들이 뭐 수익 내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전 근처에 오면 다행히로 이제 다시 매도 쳐서 버리겠죠. 기관들은 최근에 삼성전자를 그래도 지금 매수를 좀 들어와요. 그렇죠? 냄새를 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이 저점 매수,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얘기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거지 같은 종목들 그냥 그런 종목들 관심 갖지 마시고 좋은 종목에 여러분들이 내 돈을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거지 같은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LG화학이나 SDI 이거는 사실은 좋은 주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뭐 방에서 방이라고 그러니까 있던 방에서 있던 거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지금 뭐 세계 그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확산 이거에 우리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것도 고마울 따름이죠. 비싸게 주고 살 수 있을 뻔했는데 싸게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고점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가격대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는 거죠. 저도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 어느 위치가 바닥일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 얘도 바닥을 잡겠지요. 아니면 지수보다 약간 먼저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전문가들이 얘가 뭐 지금 요 정도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마치 지가 무슨 뭐 신의 계시를 받은 듯 얘가 얼마가 올 것 같다. 뭐 뭐 신들렸나? 지가 얼마 올 줄 알게? 다만 바닥에 오면 바닥에 오는 바닥에서 신호가 오면 그 신호가 감지되는 거예요. 신호가 감지.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 이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것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 여기 직전 방에서 이런 종목도 좋다. 근데 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엔 안 갔더라고. 참 그래서 참 무섭다. 세상이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얘가 지금 떨어질 때 보면요, 얘가 지금 고점이 그렇죠? 14만 8,500원까지 갔었죠, 그렇죠? 갔다가 지금 현재 얘가 지금 12만 6천 원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뭐 놀라울 건 없죠.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매도를 많이 쳤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매수의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걸 갖고 매수의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말이에요. 잠시만요. 그렇게 우리 시장에서 패대기를 치다시피 매도를 했던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기는 어떻게 된 게 계속 매수야. 이번 그 급락장에서도 이날 84,000주 뭐 매도,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냥 계속 매수야. 매도를 안 쳐. 오로지 막 개인들하고 기관들만 매도 쳤어요. 그렇죠? 제일 아까도 그랬잖아요. 외국인들 제일 매매 잘한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거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에요. 잠시만. 얘가 이상하게 요것만 틀어놓으면 여기 안 열려. 요것만 틀어놓으면.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삼성전기 얘가 지금 그 5G 시대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5G 시대에 많은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특히 얘가 지금 제가 뭐 지금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요 이 제품 섹터를 보면 여기 뭐 컴포넌트, 모듈, 뭐 인쇄 회로 기판,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삼성 그 하면 MLCC 유명하죠.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네의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업종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당히 성장 실적이죠. 실적. 뭐 기업은 결국 성장해야 되는 게 실적에 반영돼야 되는 거니까 실적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컴포넌트 분야, 이 컴포넌트에는 여러분들 뭐 MLCC라든지 인덕터라든지 칩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고, 저도 뭐 이쪽에 뭐 전자공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이런 5G 투자 확대와 따라서 이런 그 MLCC라는 인덕터, 칩 레지스터 이런 쪽으로의 그 매출 확대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올 지금 이 삼성전기에 물론 이제 뚜껑은 뭐 나중에 까봐야지 알겠지만은 올 한 해, 그렇죠? 2020년 올 한 해에 그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지금 뭐 물론 이제 뚜껑을 까봐야지 알겠지만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뭐 30% 가까이 더 증가할 것이다. 물론 뭐 최근에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서 조금 뭐 감소분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5G 투자가 뭐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뭐 S20이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5 투자 확대에 따라서 특히 얘네들이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특히 컴포넌트 부분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다른 종목 삼성전자조차도 대량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한 흐름이 없어요.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번 폭락에 얘도 뭐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폭락을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견딜 재간이 없다. 견딜 재간이 없어서 다시 밀리는 거다. 지수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14만 원대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막 12만 원대 아니면 11만 원대 뭐 얼마가 저점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이런 주식을 사야지. 예? 맨날 어디서 이상한 주식을 사야 되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회사 기업이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안개에 가려져 있거나 안개 국면이나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뭐 그 잡음 요인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도 물론 있지만은 잡음이 있거나 안개 국면이 있는 종목을 굳이 고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성, 실적 이런 게 좋은 기업들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 돈을 갖고 자기가 무슨 종목을 사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죠. 그렇죠, 자유다. 내가 무슨 우한 코로나 관련해서 내가 뭐 마스크 관련 종목을 사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내 자유지요. 그렇죠. 근데 주부들이 요즘에는 뭐 주부가 아닌 남자들도 시장을 잘 보더군요.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콩나물에 혹시 뭐 벌레가 먹었나 뭐 점박이가 박혔나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그렇게 고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콩나물 살 때 얼마 안 되는 그 콩나물 하나 살 때도 이게 싱싱한가 아닌가 벌레가 먹었나 아니면 좀 시들었나 이런 걸 골라서 사시는 분들이 내 종목 사고를 때 돈을 물론 작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콩나물 살 때는 그런 걸 따지면서 사시는 분들이 왜 주식 살 때는 그런 걸 안 따지고 사세요? 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제가 예전에 그 와우넷이나 싱크풀이나 탑TV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난 전문가라 그래서 전문가를 난 믿을 수가 없더라고. 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에서 맨날 개 잡주나 맨날 다뤄가지고 개인들 다 깡통 내놓고 다 도망가고 그게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 응? 와우넷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제 싱크볼도 그렇고 뭐 탑TV에서도 그렇고 전문가가 잘하는 전문가들 분명히 계시고 정말로 본받아야 될 전문가 분명히 계세요. 제가 뭐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전문가는요. 야 이게 도대체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 사이트에 전문가라고 데려다 놓고 개인들을 저렇게 거지를 다 만들고 돈도 돈대로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관념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그런 전문가라 소위 전문가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고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방송할 때 강아지 짖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 날이 없군요. 강아지가 한 4마리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사무실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사무실 한때는 좀 가기가 싫어서 안 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리고 아까 바닥을 잡으면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기왕이면 그렇죠?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한 게 여러분들한테 진심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제가 얘기한 것도 반드시 이게 100% 정답입니다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고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일절 이제 지금 시간에 오후 4시 1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3일절 오늘 일요일이었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빨리 주식 시장이 저는 사실 떨어져도 좋고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생각하면 빨리 바닥 잡고 올라가길 바라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기왕 떨어지는 거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왜? 저는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찬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찬스가 되는 거지. 고점에서 아니면 뭐 물량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괴롭죠.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가 뭐 삼성전자나 SDI, 뭐 삼성전기, 뭐 LG화학도 잠깐 곁다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이 나중에 반등할 때 정말로 뭐 일정 부분 반등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식 얘기하면 사실 제가 그래요. 제 인생에 무슨 주식에 올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전문가 활동을 은퇴한 사람이니까 올인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이제 즐길 줄 알고 그렇죠. 저도 지금도 제가 저기 저기 지하 주차장에 가면 그 오토바이 바이크가 지금 2대가 딱 버티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이제 겨울에서 조금 봄으로 따뜻해지고 그랬으니까 바이크 끌고 나가면 좋죠. 스트레스도 풀 겸. 근데 이제 뭐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바이크는 여전히 지금 모셔놓고 있는데 저도 주식에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즐길 줄 알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죠. 즐길 줄 알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할 때는 또 나름대로 누가 보면 주식에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이게 얘기할 때로는 약간 흥분도 합니다. 왜 흥분을 하느냐? 답답하니까. 제가 이해 못할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정답일 수는 없는 건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때로는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3.1절 특집 추천주 삼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제한된 시간에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말씀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누가 또 이 정도로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모든 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3.1절 오늘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또 한 주 잘 맞으셔서 좋은 대응을 여러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준비하는 자, 그렇죠?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돼. 아, 내 주식 다음 주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맨날 그것만 고민하면 안 돼.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폭락하는 거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 폭락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을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결과는 판연하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차라리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뭐하러, 아니, 주식이 뭐 장난입니까? 물론 저는 그래요. 뭐 한 푼돈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갖고 그냥 장난 삼아서 공부도 할 겸 하시는 분들이야 부담 없죠. 근데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돈이 소중한 돈이고 최소한도 그 돈이 그렇게 가벼운 돈이 아니라 그러면 기왕 하는 거 거기에 대충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대충 할 바야 대충 하는 주식 투자를 중단하셔야죠.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래. 대충 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열정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대충 해서 돈 벌면 누구나 돈 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하시려 그러면 기양하시는 거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열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열정적으로, 준비도 하시고, 그렇죠?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결과는 그만큼 노력한 만큼,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3.1절 특집으로 마련했던 추천주 3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폭락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방송입니다. 자, 항상 건승하시고 오늘 저녁 지금은 이제 해가 조금 길어져서 아직도 조금 그렇죠? 환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시, 5시만 되면 깜깜했는데 해도 조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